오늘은 이 상간자 소송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종종 이제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대.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이 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상간자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 평균 400에서 500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탐정을 고용해서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도 400, 500.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내가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서 그 비용 어떻게든 간에 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평균 잡아서 500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득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이제 상간자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때까지가 딱 거의 어림잡아 800에서 1000만 원 이 사이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해서 증거가 확실하면 승소를 하겠죠. 이때도 평균 위자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딱 계산해보면 약간 뭐 반올림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상간자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돈은요, 딱 10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혼을 못한다, 상간자 소송만 한다, 이러면 이 상간자는요 또 자기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그 상간자 입장에선 자기가 위자료로 물어낸 돈의 절반을 청구하는 거죠, 자기 배우자한테. 요즘에는요 인터넷 정보가 워낙 좋으니까 상간자 소송 끝나고 그 피해 배우자의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이 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상간자한테요. 이렇게 되면 아까 변호사 비용, 뭐 흥신소 비용, 상간자한테 구상금 주는 비용 다 하면 이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받아봤자 여기저기 다 뿌려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평범하게 잡아서 2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는요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1500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심하게는 10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간자 소송해서 자기가 이겨봤자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소송이 끝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받은 정신적인 손해,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위자료가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기 자신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진짜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1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10원의 가치도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만 받았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을 소송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조정을 많이 권유합니다. 조정을 권유하면서 일체 구상금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조정을 많이 해요. 의뢰인분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설득을 시키죠. 이렇게 하면 또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요. 그래서 그 중에는 대부분은 원통하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선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든 간에 판결문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저 상간자가 불륜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판결문으로 남기고 싶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분이 안 풀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남기고 싶겠죠. 하지만 그 상간자 소송의 결과로 판결문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어디에 뭐 공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더 큰 손해가 간다 하면 그 판결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또 고소당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상간자가 악독하면 또 이 명예훼손죄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 소송은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날들을 이 소송에 시달려야 된다고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치 상간자 소송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나중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너 상간자 너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괜히 그냥 소송했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함으로 해가지고 더 그 분노의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그래도 어쨌든 이혼은 하지 않고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 라고 해서 상간자 소송만 했는데 그 상간자가 이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자기 자신을 막 꼬셨다, 더 유혹을 했다, 그리고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리고 피해 배우자를 엄청 비난하고 욕을 했다 이러면서 너희들 가정 이미 파탄난 거 아니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해봐요. 그러면 내 배우자하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어차피 이혼도 못하는 상황에서 불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진 그 신뢰에서 그 신뢰가 바닥까지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엄청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요 몇 년이 지나도 일을 박박박박 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풀고자 했던 상간자 소송인데 저 상간자한테 내가 이렇다하게 할 수 있는 보복행위가 소송밖에 없고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고 싶어서 한 건데 이거는 결국 자기 돈만 다 날리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더 열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피해 배우자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떻게 피해자인 나보다 상간자를 더 보호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의 분노를 꾹 누르고 참고 사시라. 나중에 더 큰 손해가 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살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그때 하세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결과에 당황하셔가지고 더 큰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